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미크론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의 하락 영향으로 내림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름폭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전거래일보다 1.57%가량 상승한 2,945포인트의 장을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종이, 목재와 건설업 등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1%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시도했고요. 결국에는 0.03%가량 상승한 977포인트,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틀간 상승장을 이끈 거는요, 외국인의 매수세였는데요.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면 전거래일 9,4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데 이어서 오늘도 8,850억 원어치를 담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 개인은 오늘도 9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 이익 600억 원가량 담아냈는데 개인도 34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준 반면 기관은 35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짓눌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슈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증권가들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악재든 그리고 호재든 상승이든 하락이든 미리 알고 대비를 한다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오늘도 1시간 동안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슈팅스타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하게 됐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서 불안함이 좀 크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와가지고 증시가 견조한 흐름이 나와서 얼핏 보면 이제 좋아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매수했었던 코로나, 바이오주라든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조정폭이나 아니면 하한가 가까이 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더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힘든 것을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 좀 참으시고 방송 1시간만 집중하시면 좋은 정보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전략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요. 방송 끝나고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너무 장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QR코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보이시죠? 꾹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별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폭증과 관련된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N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일상회복 1단계를 멈추고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였죠. 원격 진료 관련주인 바이오스마트 오늘 장 초반에 28%의 급등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종가까지 12%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5,72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알서포트는요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8%대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9,000원 그 이상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업황 수혜가 기대가 되는 재지 관련주들도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13%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네요. 끝날 듯 하면은 다시 묘연해지는 코로나19와의 이별.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의 진심인 우리나라에 대한 머니투데이의 기사네요.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약 5배, 코스피 시장 거래 대금의 2배에 달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새롭게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는 500만 개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신규 계좌주 가운데 60% 이상이 20, 30대로 MZ세대가 코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으니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빗성코리아 시장 가치가 2조 8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 속에서 8%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그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는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4%대 오름세로 집계가 됐고요. 5,900원대에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심한 이 가상화폐 관련주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5G 통신칩,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용 전력관리칩 등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3종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출시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전기차 선두 기업과 손을 잡게 된다면 전장 사업 규모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가속화, 그만큼 시장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관련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오늘장 별별 이슈 잠시 후에 디테일한 분석 나눠보고요. 화면을 통해서 주제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0명대를 돌파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내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는데 강화할 것이라는 것 좀 무게가 좀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 마감에 거리두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가 상향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증시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좀 걱정이 심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달 증시만 보더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길었던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면서 여행이라든지 모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실은 증시가 빠졌고요. 그동안 기회를 모았었던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면서 병상 부족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미크론까지 심지어 국내에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했던 의사가 경미한 증상만이 확인된다면서 좀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비해서 2배 정도 높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확인이 되는데 치명률은 낮고 전염률만 높다라는 것을 보아하니 제가 봤을 때는 감염시키기만 최적화인 바이러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테마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 몇 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는 거리두기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서포트라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막판에 올라와 주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이 역배열로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리두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면서 그죠? 반등해 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처음 발병됐을 때 200% 이상 크게 급등했었던 이력도 나와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알서프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병상 부족 이슈가 나와주면서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었을 때 20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줬다가 최근에도 다시 반등하는 즉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테마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주인 만큼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재택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장만 하더라도 뭐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뭐 시간이 상한가까지 가는 정도로 재택 치료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확진자들이 재택 치료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눈여겨봐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코로나 거리두기 관련주를 눈여겨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려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인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인도 이제 이 어느 정도 위험 자산 중에서도 지금 과거와 좀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뭐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폭만 컸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이 공포스러운 자산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코스피 거래 대금의 2배 정도가 코인 거래소에서 나와준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증시 추세적으로 보면은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이 나죠. 이제 점점 이 투심이 바닥이 되면서 상황이 좀 더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실적을 기반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가 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부터 양갈래로 바뀌었죠. 주식시장은 빠지는데 코인 시장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GDP 약 5배, 코스피 거래대금 2배가 나왔다는 거는 이 코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이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악재가 뭐 오미크론, 그다음에 코로나, 인플레이션이면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굉장히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우리가 뭘 만들고 제조업에 인력이 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컴퓨터랑 프로그래머랑 일종의 뭐 사무실만 있으면 충분히 코인 거래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즉 뭐냐면 들어가는 자본도 적을 뿐더러 인플레이션이랑 코로나 영향을 덜 받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돈을 쉽게 벌고 있는 쪽이 코인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나 인플레이션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겠죠. 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1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업비트 영업이익이 800억대였어요. 근데 올해 1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돈을 쉽게 벌고 있다는 거죠. 자, 빗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0억대였는데 올해 8천억대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돈 잘 벌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시장을 조금 지배할 수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좀 투자 주의까지 들어갔는데 10월 바닥권 대비해서 이 종목이 300%가 넘게 올라갔어요. 300%라고 하면 굉장히 좀 동화 같은 퍼센트지일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종목이 300%가 올라갔습니다. 왜?
빗썸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 코인 거래소가 작년에 800억밖에 못 벌었는데 8천억을 버니까 당연히 지분을 투자했으면 그 지분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거래소 종목이죠. 파이팅 주면서 거의 뭐 1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즉 빗썸 지분 8%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투자자들한테 매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지분 가치가 부각됐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LNF라는 종목. LNF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강세가 나와줬었죠.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뭐 100%, 200% 진짜로 월봉상 흐름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다이렉트로 거의 뭐 1000% 올라간 종목인데 이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니까 단기간에 300% 올라가 버리는 그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지금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리에 계셔서 방송 끝까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하락과는 상관없이 거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래소의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벨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박스권 행보를 보여도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군은 또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의 신뢰를 좀 잃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작년에 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지금 7개월, 11개월 내내 1년째 빠졌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율주행, 메타버스에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수요 증가가 예측되면서 디램 가격도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투자 이슈가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만 원대의 바닥을 잡아줬고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됐을 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데 도대체 삼성전자가 어떠한 산업의 매력도를 느껴서 큰 자금을 투자했느냐?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 뭐 미래지향적인 종목들이었죠. 뭐 종목들 본다라고 했을 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파동 나왔었고요. 뭐 다날, 뭐 갤럭시아, 머리틀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세가 나와줬었죠. 그 말은 뭐냐면 미래의 시장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뭐 위지트 이런 종목도 굉장히 잘 올라가 주는데 메타버스가 시장 규모가 2025년에 300조 원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 규모죠. 가상화폐 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이 2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큰 미래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 답은 우리 시장 속에 있고 경험 속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이죠. 영화테크, MPC 이런 종목들이 단순히 뭐 테마를 형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큰 산업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6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종목의 파동을 좋게 보여주면서 뭐 단기간에 140% 정도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었고 뭐 MP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90% 올라가 버리는 즉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잡혔습니다. 2035년에 1,400조, 무려 1,4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가 200억대입니다. 근데 지금 2030년도에 1,400조 원으로 커진다는 건 500%, 500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요. 지금 모트렉스라든지 지금 모트렉스나
라닉스 종목들 지금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눈여겨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 좀 잘 보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시장이요. 지금 200조 원인데 2035년에는 무려 1,400조까지 커지면서 500% 이상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관련 산업들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을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애플카와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을 타고 메가 트렌드로 자리맬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난달 한 달 사이 50%에 가까운 주가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일까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장중 하락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내일 하루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오늘 종가까지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8%가량 하락하면서 28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DPC입니다. DPC는 오늘 기준 신용 비율 1위 종목인데요. 11.47%로 코스피 시장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일까요? 현재 4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랩 상장 등의 모멘텀을 안고 있지만 수남의 장세 속에 2%가량 밀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5,300원에 장을 마쳤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2거래일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거래 4% 상승 마감에 이어서 오늘도 6%에 가까운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거래보다 무려 6만 4천 원가량 주가가 상승한 건데요. 그러면서 116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간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성 둔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려왔는데 견고한 수요 대비 현재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BNC입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하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한국 BNC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운영자금 등 2천억 원을 조달하고자 유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고 뉴스를 냈었죠. 이로 인해서 전일 시간외에서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16%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9 가격 거래 제한폭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19,050원대까지 밀려났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시세를 분출했는데 11월 자동차 생산 회복세와 생산 정상화 기대감 등의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 악화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전망도 수급을 쏠리게 하는 이유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어제 오늘도 4%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24만 원 근처에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볼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이 LG 이노텍은요. 메가 트렌드 그 모멘텀 2가지를 안고 있는데 메타버스 그리고 애플카 이슈입니다. 앞서 오늘장 별별 이슈에서 시장이 크게 성장할 종목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LG 이노텍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네. 때는 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네. 전 좀 장기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규모가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수혜주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무려 3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에 무려 1,4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주식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직접 수혜주를 찾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게임주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게임 회사가 NFT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그 산업과 가까운 기업들이 아니라 정말 먼 기업들이 테마주로 엮이면서 강세가 나오는 시장이에요.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애플과 협력이 나와주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면 뭡니까?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명품 옷이 팔리죠. 그럼 네이버 옷 입히기 하는 거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찌 명품 옷이 메타버스 안에서 200만 원대 팔린다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메타버스 할 수 있으면 저는 절대 그걸 구매할 의사가 없는데 만약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나서 정말 내 주변이 가상현실이 되고 구찌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메타버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애플에서 만들려고 하는 XR 기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XR 기기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돌고 있는 기업이 바로 LG 이노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에 본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2021년 실적보다는 2022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이겨내지 못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언젠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35만 원 정도까지 상향되는 리포트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요. 게다가 지금 애플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XR 기기가 나오게 되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었던 것처럼 정말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세태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XR 기기 같은 경우에 성장세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LG이노텍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부품을 납품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이슈가 나와줬었는데 자 이때의 주가 상승을 여러분들이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무려 10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도 정말로 XR 기기에다가 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파동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성이 큰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PC인데요. DPC 같은 경우에는 신용산고 코스피 시장 1위 종목이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되면 네. 종목이 신용이 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간을 만드는 걸 보아하니 이제 조만간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앞서서 이슈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주였지만 지분 부각되는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테슬라 지분 가치 부각되는 국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나왔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기업이고 동남아의 우버, 그랩에다가 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2일 날 그랩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DPC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뭐 합병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강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슈가 돌고 시장에서 냄새를 맡고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DPC를 여기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당연히 리비안이 상장을 하면 리비안 관련주는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겠죠. 근데 저는 리비안 다음에 상장하는 게 그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방송에서 DPC 추천드려가지고 추천드리자마자 3거래일 말에 무려 30% 이상의 파동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거래량 많은 장대 음봉이 나와주지만 지금 여기서 가두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즉 매집 거래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에
하이브 지분 투자 때문에 DPC가 크게 올라갔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랩이 상장하고 이슈가 합병적으로 나와주면 DPC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지금 차트 만드는 구간이 T사이언티픽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인 이슈로 엮여주면서 코인 관련주로서 이제 올라가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61선 밑으로 캔들들을 빼죠. 캔들들을 빼면서 소비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굉장히 크게 흔듭니다. 하지만 빗썸의 지분 가치가 8%가 부각되고 제2의 비덴트라는 이슈가 나와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100% 올라가 버렸어요. 즉 DPC도 이러한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DPC도 T사이언티픽 같은 구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분들 한 번 더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랩과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돼서 급등의 흐름 포착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방금 전략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한국 BNC입니다. 오늘 하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이죠. 유상증자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급락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하한가로 마감하게 됐지만 올 상반기와 비교해도 아직은 주가가 많이 좀 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사실은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 관련된 의약품을 진짜로 상용화한 기업은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증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관련돼서 처음 초창기 터졌을 때 너도 나도 코로나 지금 백신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구르트도 코로나 치료제 효과적이다라는 이슈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기업도 지금 백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약품을 만든 적이 얼마 없습니다. 다 이제 해외 복사약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라든지 그 정도는 이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FDA에서 머크가 승인이 됐어요. 불과 이제 한국 BNC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2월 1일 날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에서 머크가 FDA를 승인이 받았는데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 BNC 머크가 일단 승인받았는데 과연 한국 BNC가 FDA를 승인할 수 있을까? 국내 시장에서는 빠져야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즉 비정상적인 상승이었지만 지금 장마감하고 유상증자 이슈까지 띄어버리는, 즉 악재의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제약바이오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심주로 보시고요.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보통 하한가가 가게 되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로 백신, 치료제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NC 반등 나오게 되면 잘 해결해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으로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그때 좀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탑 5에 들려면 수익률이 40%는 기본적으로 넘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10월 20일 공략주인 알로이스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44%에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NHN벅스 같은 경우 이번 달 공략주였죠. 19일 14,850원을 터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45%의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제 60%로 넘어가 볼까요? 뉴입니다. 2만 원을 넘어서면서 61%의 상승률을 달성했고요. 캠트로스 자율주의 모멘텀을 안고 10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탑 1은요. 신원 종합개발입니다. 신원 종합개발은 무려 131%의 상승률을 안겨줬는데 와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별 5개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신원 종합개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황금별을 찾을 수 있을지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25일 말씀을 드리고 나서 6,480원 터치하면서 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의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변동성은 굉장히 심한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앞서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또 투자 이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발에서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장 산업에 굉장히 좀 열두를 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꽃은 자율주행이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30년도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1,400조 원대로 큰 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주로서 크게 급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뭐 라닉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금방 지금 N자 파동이 가능한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시장 대비해서는 61선 한번 돌파해주고 수렴된 다음에 다시 급등세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자율주행 섹터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포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칩스 앤미디어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큰 질병이 터지고 나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고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가 내년까지도 충분히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빠르면은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충분히 N자 파동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목표했던 구간까지 잘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랑 모멘텀도 좋고요. 차트 역시나 괜찮다고 합니다. 충분히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여유롭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NHN벅스인데요. 이번 달 공략주였습니다. 14,850원 터치하면서 46%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인데요. 단 2주 만에 이러한 상승률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매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한 종목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와줬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늘 항상 이제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5일선이든 21선이든 타면서 우상향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크게 깨지지만 않는다라면 충분히 이러한 구간이 나와주는 것 같고 제가 추천했던 구간 대비해서 이미 뭐 40% 정도 고점 찍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장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고요. 왜 이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월 10일 정도 그 이후에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메타버스 해서 재출시로 나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사실 일정 매매이기 때문에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 관점에서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180% 이상 올라온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고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돌파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매집 거래량이 작년에 나오고 이제 1차 파동이 나온 거거든요. 이제 본 파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00% 올라간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정 기간 좀 거치면서 한 달? 많게는 3개월 정도 행보한 다음에 2차 파동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일정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저점 대비 한 180%가량 상승을 했고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정을 좀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리 구간에서 좀 관점을 바라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뉴인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 61%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10월 6일 날 황금별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을 안고 크게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메타버스 ETF가 또 반응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죠. 이제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네. 벌써 1조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순자산이. 그래갖고 굉장히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돼가지고 뜨겁게 이슈가 나오진 않나 싶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NHN벅스를 말씀드리면서 일정이 다가왔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도 엮여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상륙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한 게 이제 11월 13일에서 14일경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이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17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NHN벅스도 일정이 10일 이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을 하니까 뉴는 재료 소멸로 일단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차익 실현 정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건 디즈니가 메타버스 사업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정도도 메타버스, NFT 엮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엮이게 됐을 때 향후에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뭐 여기 지지라인도 깨져버리면 한동안 횡보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드린 구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찍어볼 수가 있었던 게 이제 버킷 스튜디오나 아니면 이제 관련된 뭐 종목들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충분히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구간에서 추천드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쭉 상승하는 흐름 드렸다. 마찬가지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뉴 같은 종목 오늘 후속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상승하는 종목도 없는 것 같고요. 언제나 하락만 하는 종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목표가에 맞춰서 가격 전략 꼭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신한종합개발인데 9월 24일 공략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19,900원, 2만 원에서 100원 모자른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3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탑원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황금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담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횡보세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선이 6개월밖에 남진 않았는데 지금 대선 쪽으로 이슈가 못 넘어가고 있는 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선 관련돼가지고 테마주들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부동산이라든지 정책들을 많이 나와주고 기대감이 들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이르게 좀 파동이 나와주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단괄적으로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 좀 거쳐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10,000원이나 14,000원 아니면 12,000원 구간에서 딱 이 구간까지 만약에 눌려지게 된다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대선 전에 봄 파동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종목들이 단기간에 10% 가더라도 모멘텀이 살아있고 정책이 역격해지게 돼버리면 단기간에 100% 가버리는 건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 뭐 정치라든지 미래 산업이 큰 규모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뭐 100%, 140% 갔지만 진짜로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전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율주행 필수 수혜주를 제가 한 종목 딱 찾았습니다.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LG이노텍 그 이상으로 정말 100%, 200% 변동성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미래 산업에다 투자하고 싶다. 내가 정말 내년을 보고 투자하고 싶거나 단기 파동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에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자율주행의 시장 성장성은 알겠는데 어떠한 종목이 또 황금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노란색 바 보이시죠? 꾹 하고 눌러주시면은 방송 보기 눌러주시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황금별 종목 리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 오, 네. 단기간에 급등이 조금 예상되는 종목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글로벌 대기업 이제 애플과의 또 협력 관계가 좀 테마로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애플 카플레이 관련돼서 네. 이제 테마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애플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단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차트들 중에서는 정배열이고요. 지금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 디뎌주고 있고 밑에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거래량마저 지금 소멸된 상태에서 N차 파동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16,550원 정도 충분히 정고점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61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 대응하시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자율주행 관련주 인포뱅크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 16,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슈팅스탁이 2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방송 이후에는 8시부터 저희를 만나뵐 수 있는데요. 50분 동안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정말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이제 실매매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투자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맞습니다. 종목에 네.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도 네. 이 방송 1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출연할 때마다 첫날도 그랬고요. 저번 달도 그랬고 저번 주도 그랬고 저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일매일 제가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익을 못 보셨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시장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 관련주라든지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지금이 최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수 관련주, 정말 자율주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제가 또 발굴해놨습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정말 큰 수익 나실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종목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그 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다. 그 큰 상승 예상되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장이요. 지금보다 무려 500%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2035년에는 말이죠.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종목의 상승도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까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독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보이시죠? 노란색 바를 꾹 눌러주세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그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도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저녁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